최근 전통시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지자체마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지역 화폐 사용 현황을 알아봅니다. 전남과 전북을 통틀어 지역 화폐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도시는 여수입니다. 올해로 지역 화폐를 운영한 지 20년이 된 여수 상품권의 활용도를 짚어봤습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 건물 4층에서 학생이 추락해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정황과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휴가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부당 수령한 수당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를 가산 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해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도 저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만들어 유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전남 지역의 지역화폐 사용 현황을 정리했는데요.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지역 화폐.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1곳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 규모는 해남군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구례군이 5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사용을 유도하는 데 관건이 되는 할인율은 보성군이 0%로 가장 낮은 반면 완도군은 10%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 지자체들의 연평균 발행 규모는 10억 원 정도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 낙후되고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지역 화폐 활성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역 인접 관광 개발이나 숙박시설이라는 게 좀 미약했고요. 그동안은 그걸 하도 하게 됐더니 저거 와서 보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최근에 좀 활성화돼서 2018년, 19년도에 좀 중점적으로 활성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 도입을 권장하면서 전남 지자체 11곳이 예산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드는 등 준비에 한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활용도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의 온누리 상품권이 모든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어 지역 상품권의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지역 화폐를 현금화하는 것을 막을 강제 규정도 없어 효과에 대한 의문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화폐가 전통시장 등 지역 경기 활성화의 대안으로 남은 지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전남과 전북 통틀어 지역 화폐를 가장 먼저 도입한 도시는 여수입니다. 올해로 지역 화폐를 도입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여수 상품권 활용도는 얼마나 될까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0년 초 발행을 시작해 올해로 20년째 활용되고 있는 여수 상품권입니다. 여수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형마트와 주유소, 영화관에서도 현금처럼 쓸 수 있고 관광객들에게 인기인 유명 음식점과 의류매장, 전통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상품권 가맹점만 3,000여 곳에 달합니다. 상품권을 받아주는 매장이 없으면 사용자가 불편하기 때문에 발행액만 늘리기보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사용하기 편하게 만드는 데 집중한 결과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돕고 또 지역의 자금이 여기 유출이 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한 거고요. 지금 충분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여수 상품권은 지역 농협에서 살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때 2%를 할인받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상품권은 현금으로 4만 9천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 현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매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사용자는 현금보다 2%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살 수 있어 만족합니다. 무조건 우리는 받으니까 받아서 그냥 현금보다 낫죠. 카드보다 나니까
무조건 받아야지. 좋아요. 상품권을 저희가 좀 저렴하게 사가지고 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 화폐를 도입한 여수.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사경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을 두고 지역 소상공인은 기존 카드 수수료의 부담을 상품권이 덜 수 있기 때문에 반기는 입장입니다. 오늘 6월부터는 농민수당과 공무원 복지 포인트도 상품권으로 지급돼 지역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조용한 평일시장이 오늘따라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고 내민 화폐가 조금은 낯섭니다. 자세히 보니 5,000원짜리 상품권입니다. 좋지. 상품권 좀 뭐 상품권 갖고 시장으로 막 다 사러 올 거 아니요. 좋을 것 같아. 장사도 더 잘 되고 이런 걸로 막 사고 하니까. 해남군이 지역 화폐인 해남사랑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권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많은 우리 소비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게 소상공인을 살리는 길이고 또 해남에 있는 이 상인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행된 해남사랑 상품권은 만원권 130만 장과 5천원권 24만 장 등 모두 214만 장, 150억 원 규모입니다.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지역 내 점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남 지역 곳곳에 있는 농협이나 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구매나 환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는 5% 할인 판매도 진행합니다. 해남군은 특히 오는 6월 지급을 앞두고 있는 농민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우리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영업자나 시장상인 또 어려운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게 됐습니다. 해남군은 또 각종 시상금과 공직자 포인트 등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 화폐, 소상공인의 짐은 물론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이처럼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과 상인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지역화폐 가맹점은 많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순천의 한 전통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에는 순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순천사랑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는데요.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서 이런 전통시장이나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화폐가 발행된 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특히 올해 전국적으로 지역화폐가 확산되면서 올해가 지역화폐 성장의 원년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우리 지역에서는 실제로 잘 쓰이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에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막 온누리 상품권 뭐 그런 상품권은 막 적힌 거 봤는데 뭐 적힌 건 딱히 못 본 것 같아요. 온누리 상품권은 들어봤었는데 순천 지역사랑 이거는 방금 처음 들어봤어요. 실제로 주위 분들은 사용하신 분들은 봤는데 제가 저희 매장에서는 아직 받은 적이 아직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고 보면 시청 직원분들만 월급에 이렇게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그분들만 사용을 하더라고요. 조금 더 일반화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순천에는 약 6천여 곳에 이르는 상품권 가맹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에 비해 순천사랑 상품권의 인지도는 굉장히 미미한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순천사랑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많은 매장에서 그 상품권을 막 사용해도 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협약을 많이 맺어야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사람들도 많이 알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홍보가 덜 됐던지 이게 시청에서 그 시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시에서 나온 건데 받아줄 수 있는 이런 가맹점이 많이 있어야죠. 순천사랑 상품권 아직 나온 지가 저거보다는 좀 짧은 것 같은데 역사가. 일본 사람들도 이왕이면 약간 할인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할인을 조금 더 해준다든지 뭐 이런 뭔가 혜택이 있으면 이용을 할 텐데 굳이 뭐 소량의 그런 부분만 혜택이 되는지 별로 활성화가 안 되니까 조금 아쉽죠. 골목상권 활성화와 사회적 상생을 내세우고 있는 지역화폐.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입니다. 지역을 위한 착한 소비라는 말이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탄탄한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더욱더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상품권 형태로 지역 내 유통되는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죠. 이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효과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직격탄을 맞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 정책으로 유효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방문 관광객은 일회성에 그쳐 실속 없는 화폐로 전락할 수도 있고 지역 기업과 공무원에 의존해 화폐 자생력도 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위조와 변조의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보안 대책도 뒷받침돼야 하는데요.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첫 취지인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는 퇴색되고 자칫 이름만 화폐로 전락해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활동 행위를 방해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에게 지역화폐 홍보는 물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가맹점 확보가 전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지역화폐에 대한 가능성만 확인했을 뿐 현존하는 화폐를 대체하기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지역민의 지역화폐의 사용을 위해선 지금과 같은 전자결제 시스템이 정착된 상황에서 그 이상의 장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로 탄생한 지역화폐가 단순한 발행으로 끝나질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2019) 전국 지도자 대회가 오늘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를 맞아 소비자 교육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231개 시군 구지회의 회장단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부의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시상과 대회사, 축사에 이어 스마트한 소비생활과 소비자법의 다양한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소비자 교육중앙회는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교육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지도자 대회는 1974년도에 시작해 올해로 45회를 맞이했습니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연령별 경제력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순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지난 29일 낮 12시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A군이 중간고사 3교시가 끝난 뒤 건물 4층 화장실에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수천만 원의 수당을 챙긴 교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여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수급한 2개 사립학교 현직 교사 35명과 행정실 직원 10명 등 교직원 4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초과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초과근무 확인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해 근무 시간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 수령한 금액은 2,93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부당 수령한 수당을 회수하고 부당 수령액의 2배인 5,873만 원은 가산징수금으로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적발된 교직원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7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으며 나머지 교직원에 대해서도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서해어업관리단이 봄철 산란기를 맞아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 행위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해단은 어업지도선 17척을 투입해 어린 물고기를 잡거나 포획 금지 기간 위반, 무허가 조업이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어업 행위 단속과 함께 어선 불법 증개축이나 무허가 어선 중개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전력공사, 나주시가 한전공과대학 설립 운영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부지 제공과 기반시설, 재정 지원과 인재 양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부지는 나주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고 제공 시기와 방법 등은 상호 협의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재정 지원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에서 대학 발전 기금으로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각 100억 원씩 총 2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전공대는 학교법인 설립과 도시계획 변경, 대학 설립 인가와 캠퍼스 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3월 개교할 예정입니다. 전남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에듀택시 제도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와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올 하반기부터 에듀택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듀택시 이용 대상은 교통이 취약한 읍면 지역 거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km를 초과하고 통학버스 승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인 학생입니다. 교육청은 5월부터 여수와 곡성 등 7개의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각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슷한 정책인 제로페이 등 여러 정책들과 겹치진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사용이 미비한 상황인데요.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등 활성화 방안은 없는지 지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 지역 화폐들이 전국 곳곳에서 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 화폐 도대체 뭐죠? 예, 최근 그 전국의 지자체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 화폐 발행은 그러니까 지역 내의 자본을 그 역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골목 상권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미로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역화폐는 한국은행의 공식 화폐가 아닙니다. 바로 정식적인 명칭은 지역사랑 상품권인데요. 전라남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새천년 상품권으로 우선 그 명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유흥업소를 제외하면 지역 내 모든 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행안부의 발표에 의하면은 기존의 40개 지자체 그리고 올해 54개 지자체에서 124군데의 지자체에서 지금 발행을 하고 있거나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거로 지금 발표를 했었고요. 17개 광역과 그리고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한 과반수 이상이 지금 지역화폐를 발행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광역지자체 같은 경우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인천광역시,
그리고 광주광역시,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발행을 지금 목표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발행액도 한 3,700억에서 작년 말 기준 올해 한 2조 원 정도로 5배, 5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에 같은 경우는요, 22개 지자체 가운데서 기존에 13군데, 그리고 올 하반기까지 9개 시군이 모두 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전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 교수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전라남도에서 또 하반기부터 또 지역화폐 발행을 또 계획하고 있다. 네네.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방금 우리 김판일 교수님께서 전반적인 지역화폐 의의와 또 우리 전라남도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대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지금 김영록 도지사의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전남 새천년 상품권 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서 지금 광역도 단위에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강원도하고 경기도를 저희가 지금 집중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가장 맞는, 그리고 예산 낭비가 없고 효율성이 좋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갖다가 한 2-3달에 걸쳐서 했었고요. 또 지금 현재 상품권 발행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도 차원에서 도만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보다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갖춘다면 좀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월, 4월 달에 걸쳐서 계속 시군 담당 과장이라든가 부단체장이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도와 시군이 연계해서 협력해서 전남 새천년 상품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갖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지금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함께 모여서 올해 지금 7월까지 모든 22개 모든 시군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함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 효과가 올 하반기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도에서는 지금 각종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보편적 복지수당을 갖다가 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도하고 시군이 협력을 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같이 발행을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방안을 그걸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그걸 준비를 해서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확정이 되게 되면 바로 그런 정책 발행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지역의 소득을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추자. 그 선순환 구조를 갖추는 과정에서 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고 또 서로 연계 협력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앞서서도 그 얘기는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22개 지자체들과 또 지사님께서 또 만나서 올해는 다 발행하자 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재 각 시군별로 좀 발행 현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13개 시군이 현재 지금 4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발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개 시군은 지금 7월까지 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의 지금 발행 예정 금액은 올해까지 해서 약 845억 정도인데요. 이 금액은 아마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지역 화폐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지역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거죠?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지자체가 지역 화폐를 발행한 첫 번째 이유는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지역 내에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만큼 지역 내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골목 상권 부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에서 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고요. 둘째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게 된다면 지역화폐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인접해 있는 또 다른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 지자체장은 상대 후보에게 이제 이 다음에
그 선거 때 다른 후보에게 강하게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은 아무튼 그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역화폐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로 순환구조입니다. 순환구조. 그러니까 시장이 넓어야 되는 거죠. 많이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을 해주고요. 또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가맹점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 도 단위에서 발행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그 전국의 많은 도나 광역시가 추진을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광역단체가,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가 전라남도가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첫째 장점은 시장의 확장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상품권을 가지고 목포시의 주민들이 여수시나 순천시에 가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목포시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는 목포시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외지 관광객이 전라남도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여수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순천, 목포에 있는 또 신안, 천사대교라든지 이런 모든 관광지를 그 상품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에서, 그 기초지자체에서 화폐를 발행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여수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구매를 해서 외지 관광객이 여수에 있는 관광지를 이제 구경을 하고요. 또 넘어서 인근에 있는 순천 국가정원을 구경하고 싶은데 여수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을 구경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순천의 지역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좀 번거로움, 또 시장의 확장성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광역단체가,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이런 광역단체가 그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경제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신안군 주민들이 전라남도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를 가지고 신안군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거대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접 신안군보다 더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시에 와서 대부분 소비를 하게 되면 신안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경제의 쏠림 현상,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광역지자체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정책 발행과 일반 발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이라든지 사회복지수당 같은 이런 거는 정책 발행을 해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 협력해서 지원하고 발행하는 이런 부분이 아마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구조의 개선입니다. 현재 순환구조의 개선. 전국의 거의 모든 그 지자체가 이 순환구조 이것 때문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사실 시군 지금 20만 3만 5만 이게 한 5억, 10억, 20억 이 정도가 1년에 지금 순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주장하고 있는 서브스크립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요. 각종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역화폐로 구매하게 되면, 구매 사용하게 되면 할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또 지역화폐의 그 본래의 의미가 우리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또 정부에서도 비슷한 화폐를 또 발행을 했어요. 제로페이라고 발행을 했는데 정확히 제로페이가 어떤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혼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로페이, 지역화폐, 온누리 상품권. 근데 분명히 이 세 가지의 정책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화폐는 바로 지역 내 자본의 역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지역 화폐는 지역 내에서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에서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는 거예요.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대형마트라든지 소비자 트렌드의 변화에 의해서 전통시장이 침체에 대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도 전통시장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확장성, 시장의 확장성은 제한적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범정부 그리고 광역지자체, 금융기관 또 각 그 단체에서 협력해서 말 그대로 소상인들의 카드 수수료 보통 우리가 한 0.8에서 한 2.3 정도의 수수료가 지금 발생을 하거든요. 일반 그 자영업자들 카드 수수료가. 근데 정부나 그 도나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협력해서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좀 경감해 주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8억 이하는 카드 수수료가 제로고요. 8억에서 12억은 0.3% 카드 수수료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12억 이상은 이제 0.5%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제로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QR 코드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가 이제 가맹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맹점에서 제시한 그런 이제 그 QR 코드에 대면 결제가 되는 그런 간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세 가지 모두가 다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제로페이나 온누리 상품권이나 그리고 지역화폐가 부정적인 부분만 있냐? 분명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네, 뭐 전남도에서도 뭐 관련된 계획들이 좀 있지 않으실까요? 네. 좀 전에 이제 그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또 시장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또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일익선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좀 감안을 해서 도하고 시군이 서로 좀 역할을 분담하되 시너지 효과를 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돼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조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 그 도민들께서 지역 상품권을 조금 더 애용할 수 있도록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는 할인율을 어느 정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도민들께서 외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품권을 샀을 때, 그래서 100원짜리 상품권을 살 때 최소 6% 정도, 그래서 한 94원 정도에 사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할인으로 들어가서 혜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통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요. 저희 도에서는 이제 올해도 저희 도에서 발행액의 2%를 갖다가 도비로 시군에다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가 일반 발행액의 3%를 도비로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이 할인율이 6% 이상 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더 높아질 것이고 그만큼 유통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일회성 정책이 안 돼야 되고 서로 연계되는 정책이 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브랜드에 있어서도 좀 통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그 시군과 협의를 마쳤는데요. 올 하반기부터 발행하는 지역 상품권에는 전남 새천년이라는 로고를 함께 사용을 해서 이 전남의 상품권은 서로 연계 협력해서 신인도가 있는 그런 상품권이구나라는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소비자한테 심어주는데 저희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소상공인의 어떤 결제 수수료 부담을 갖다 경감시켜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영업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부터 이제 서울시와 중기부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작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준비를 했다가 올해 초에 저희가 그 순천 아래시장에서 제로페이 전남 선포식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제로페이 그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그 가맹점을 좀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확보를 위해서 지금 시군하고 협력해서 시군 내에서 가장 그 상가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저희가 거점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좀 집중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또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상공인들을 직접 접하는 그런 지원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가맹에 대한 직접 안내를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도에 외식업을 종사하는 분들이 한 2만여 개 종사자가 있습니다. 외식업협회가 우리 소상공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식업협회랑 저희가 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외식업협회를 통해서 거기에 그 가맹점을 갖다 확보하는 그런 방안까지 지금 저희가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홍보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나서든지 아니면은 뭐 유관 단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라도 직접적인 안내를 통해서 그분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이 지역화폐, 제로페이 이거 외에도 분명히 또 소상공인이나 지역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용 구조의 특성상 자영업자나 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그 선진국인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자영업자 비율이 한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10% 내외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가 그 고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가 넘어서 심지어는 뭐 25%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선진국 OECD나 이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그 자영업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을 갖다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지금 좀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요. 일단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원 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 도와 시군이 매년 60억씩 출원을 해서 5년 이내에 출연금 30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저희 도에서도 30억 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상공인한테다가 저희가 창업 자금이나 경영 자금을 갖다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규모가 한 800억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1,000억으로 올리고요. 2021년까지는 1,400억 원으로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금융 지원을 받다 보게 되면 보증 수수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수수료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쪽은 0.8%에서 최대 1.5%까지 보증 수수료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이것을 0.8%에다 고정을 하고 그 차액을 전부 저희 도가 대납을 하는 형태로 지원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한 업소당 약 한 30만 원 정도의 보증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들한테 중기부에서 하는 노란 우산 공제가 있는데 여기에도 저희가 월 2만 원씩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그런 장려금을 갖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금융에 대해서 아무래도 정보나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남 신용보증재단 내에다가 자영업 종합 지원센터를 두고 그런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 또 창업 서비스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2군데를 하고 있는데 뭐 조만간에 20개 시군 전부 다 확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뭐 사실은 여러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또 우리 자영업자들 분명히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은 이런 지역화폐나 제로페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지자체나 정치인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이 부분들을 설정을 해야 될지도
중요한 몫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하반기에 그 후반기에 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화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상생 차원에서 전라남 도와 시군지자체가 함께 지역화폐를 발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지역화폐 부분도요. 분명히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도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또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 지역의 미래와 또 경제 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에서도 또 어떻게 좀 활성화시킬 계획이신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요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하도 자주 들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생업을 이어가시는 여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한테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항상 감사하다는 그런 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사실 전남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저희 전남의 어떤 기반이 되시는 그런 분들을 소상공인들의 행복이 전남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항상 그 소상공인 행복한 전남을 이루기 위해서 전남의 도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도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그 체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오와 의지는 대단하다는 것을 갖다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계속 그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을 해서 소상공인과 전남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지역 화폐 또 제로페이 분명히 지역이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고민을 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기를 좀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지역 화폐와 제로페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은데요. 단순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5월의) 시작과 함께 봄 기운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낮 기온이 18도로 오르면서 따뜻하겠고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어린이날 황금 연휴까지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에 짙은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며 봄 기운이 한층 짙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 지금까지 예보로는 연휴 기간 내내 비 소식 없이 한낮에는 20도로 웃돌아 포근하겠는데요. 주말에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소중한 모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롯데 손해보험 5천만 원, 서울시 강남구 박용규님 1억 원, 공대생 변승주님 1,000만 원, 어페럴 컴퍼니 대표이사 김민주님 1,000만 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2천만 원, 5분 전 시장 최우수 판매원 및 직원 일동 1,662만 5,580원, 한승희 국세청장과 직원 일동 1,500만 원, 금융투자협회 및 임직원 일동 2,882만 원, 김청경 리즈K 대표이사 2천만 원, 대구광역시 1억 원,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5억 원. 박현철 부국증권 대표이사 사장 3천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 1억 원.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및 임직원 일동 2,800.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